KT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고 계시는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KT AX COE 팀의 김민지 책임님, 또 최인지 선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지 책임님이시고요. 네. 네. COE 팀이 뭡니까? AX 센터 오브 엑설런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사내 AX 전문가 그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내 AX 확산과 또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먼저 발굴하고 좀 전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업무 일상에 AI를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KT 내 전문가분들이시군요. KT는 M365랑 또 코파일럿을 일찌감치 도입하셔갖고 업무에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요새는 AI 에이전트를 다양하게 또 만들고 활용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AI 에이전트가 최인지 선생님은 진짜 동료처럼 느껴지십니까? 물론이죠. 저는 그 실제 업무를 하면서도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든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다방면에 그 퍼져 있는 자료들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에이전트 하나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좀 빠르고 쉽게 찾아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동료가 편합니까? 에이전트가 편합니까? 동료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물론 사람 동료가 할 수 있는 걸 대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에이전트를 좀 많이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찾아갖고 정말 필요한 에이전트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AI 에이전트라고 좀 기술적 용어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특정 뭐 개발 직무나 좀 비개발자는 만들기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이나 코파일럿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비개발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가 에이전트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을 사내에서 기획해서 임직원들이 그 본인 스스로 필요한 에이전트들을 발굴하고 제작하는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에이전트 디스커버리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에이전트 디스커버리가 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이전트 디스커버리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 싱킹 기반으로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발굴하고 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원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에이전트 디스커버리의 특징은 이제 워크샵, 교육, 코칭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워크숍 단계에서 실제로 내가 어떤 식으로 에이전트를 풀어나가면 좋을지 그 에이전트 자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교육은 에이전트 제작에 포커싱해서 이제 파워 플랫폼, 뭐 쉐어포인트, 딱 에이전트에 포커싱된 특화 교육을 통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칭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과제별로 전담 코치를 저희가 배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끝까지 제작부터 이제 확산까지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에이전트 디스커버리에는 개발 직무보다 좀 비개발 직무, 뭐 재무, 인사, 또 기업 문화, 뭐 이러한 직무의 직원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약 한 184개 정도의 그 과제들도 발굴하고 실제로 약 40여 개 정도는 사내의 그 전사 임직원들한테 확산이 돼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크게 하시고 마는 건가요? 그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각 기수별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한 8회 정도 이러한 워크숍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8회는 유사 뭐 주제 그리고 유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그룹을 지어서 워크숍을 막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워크숍 특성상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일정과 주제를 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코칭을 해주시게 돼요? 저도 코칭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코파일럿 스튜디오나 파워 플랫폼을 많이 써본 편이 아니었지만 코칭을 하면서 저도 뭔가 그런 새로운 기능을 좀 익히면서 같이 배워나가면서 좀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내의 다양한 전문 강사분들이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의 성장을 위해 이제 본인의 지식도 다른 분들한테 전파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발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칭을 받는 입장도 그리고 코칭을 하는 입장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숍하고 교육받고 코칭 딱 요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코치분들도 교육도 받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또 사내에 이러한 플랫폼들 뭐 에이전트를 확산하려면 또 사내에서 그 따라야 할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치분들이 먼저 교육을 수료하시고 또 거기에 본인의 노하우를 덧붙여가지고 직원분들한테 전파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배우고 좀 전파하고 또 독려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회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KT에서는 그렇게 코칭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나 보네요. 그럼 이분들이 아까 만든 184개인가요? 184개 에이전트. 이게 실제로 좀 쓰이고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KT에서는 사내 그 공식 협업 도구로 그 MS 팀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사 임직원분들이 직접 만드신 에이전트는 팀즈의 앱스토어에 등록을 해서 전사에 이제 확산을 하고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사내 업무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고객 지원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회사에 그 축적되고 있기만 했던 그런 지식 자산들을 AI 에이전트의 참조 자료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식 자산의 최신화와 그리고 현행화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축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KG존 상품 지식이라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KT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KT 전사 임직원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찾고자 하는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종류 그리고 뭐 요금제, 가입 방법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상품을 찾고자 하면 그 우선은 업무용 PC를 켜고 또 사내 포털에 접속을 해서 메뉴를 또 하나하나 찾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요. 이 KG존 상품 지식은 모바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또 빨리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네, 훨씬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에이전트는 토탈 영업 가이드라는 에이전트인데요. 이 에이전트의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그 영업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영업의 노하우들을 이렇게 다 또 담았고 그리고 유무선 정책들에 대한 정보도 담고 그리고 어떤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는 에이전트인데요. 저같이 연차가 적은 주니어 직원들은 그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뭐 선배들의 노하우가 담기고 또 객관적인 정보가 담긴 에이전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업무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바스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는 이제 그 사용 대상이 개통기사 그리고 AS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TV나 인터넷 같은 유선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고장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기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는 그 기사분들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축적된 노하우와 암묵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장애 상황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서비스 품질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바스라는 에이전트가 뭔가 이렇게 일정한 그 정해진 가이드를 공통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품질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많은 직원분들이 사실 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 실제로 자기 업무에 적용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케이스가 대부분이라서 이거 외에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셋 다 너무 유용할 것 같은데 일단 포탈 영업 가이드요. 네, 토탈. 토탈. 네. 토탈 제가 잘못 썼습니다. 토탈 영업 가이드는 제가 아까 끼어들려고 했던 게 저도 좀 보고 싶어서. 아. 네. 아까 이제 영업 이런 노하우 이런 네. 거라고 하니까요. 네. 많이 해보신 분들의 그런 노하우는 진짜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배우려고 하면 옆에 친해져 갖고 좀 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픈돼 갖고 아까 이제 안묵지 이런 걸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리하시고 이런 분들의 손재주도 안묵지지만 그런 영업 노하우도 사실은 안묵지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존. K지존 예. 아 지존 할 때 지존입니다. 네. 아, 전 안 그래도 저 KT 여러 번 얘기했는데 KT 다 쓰고 있거든요. 네,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데 저도 요금제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한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워낙에 상품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 한번 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하셨는데 저희 KT로 입사하시면 로그인만 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찾는데 항상 더 좋은 요금제 뭐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은 밑에 조금 뭐 조건 같은 것도 있고 이걸 다 보려고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나온다거나 추천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저도 편견에 가득 차서 다 외우시지 않았냐고 여쭤봤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선배들이 너 이거 뭔지 알아 했는데 후배들이 모르면은 되게 곤란하잖아요. 이제는 그럴 일 없겠네요. 에이전트가 답변을 해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들이어서 요거는 진짜 아예 우리가 시민 개발자라고 하잖아요. 일하고 계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만드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렇게 일반 직원, 시민 개발자가 만든 혹시 서비스 중에서도 그런 AI 에이전트 중에서도 좀 써먹을 만한 게 좀 있나요? 사실 일반 직원분들이 아주 복잡한 AI 에이전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지원 도구인 파워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노코드,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하지 않고 좀 템플릿화된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그 비개발 직무의 직원분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에이전트는 만드실 수 있도록 앞에 말씀드렸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이전트가 이제 많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더 많은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 IT 부서에서 각각 유사한 에이전트들을 그룹핑 해가지고 엮어주는 즉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유사한 에이전트들을 각각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업무 중요도가 높거나 정말 복잡한 에이전트들을 템플릿 기반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 IT 부서에서 또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총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 개발자분들이 만드시는 그 일상 업무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있다면 또 하나는 직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 거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들 위주로 먼저 또 이제 복잡한 에이전트들을 이제 개발 부서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K지존 같은 경우 아까 저는 너무 탐이 나는데 이제 내부에서는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조금씩 이제 B2C 단에서 저 같은 그냥 일반 고객한테도 조금씩 뭐 에이전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민 개발자 만든 게 정말 전 직원이 쓰는 걸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IT 부서에서 만든 거를 전 직원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나 앞에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고객으로서 바라는 거는 고객한테까지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많이 활약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코치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 에이전트 디스커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들 저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를 또 이 회사 내에서도 잘 쓰는 부서 아니면은 뭐 직종, 업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디가 그렇게 좀 많이 잘 쓰고 계십니까? 이 AI 에이전트가 특히 좀 빛을 발하는 곳이 직원들이 정말 자주 쓰는 영역이거나 또는
정말 가끔 쓰는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무나 법률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항상 접하기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하고 또 뭔가 좀 더 전문화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지식이나 또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과 중 절반 이상을 이제 통화하는 데 사용을 하실 만큼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또 에이전트를 확산하면서 그런 대응 업무를 좀 줄여 나가면서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저희가 전 임직원이 그 개인적으로 1인당 하나씩 법인카드를 이제 최근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특정 직무의 직원들만 사용을 했었다면 이제 전사 임직원들이 인당 하나씩 개인 법인카드가 생긴 건데 이제 처음 받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폭발적인 문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인카드를 처리하는 절차 이제 사용하고 나면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도 내가 여기 써도 되나 되게 그렇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네, 이거 네. 잘못 썼다가 내가 큰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부터 네. 시작해갖고. 그래서 그런 돈이 얽히면 또 더 조심스러워지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의에 대해 이제 답변하는 에이전트를 최근에 전사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잘 사용되는 분야 또 하나가 이제 직원들이 항상 접하는 예를 들어 이제 복무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서장님께 결제를 올린다든지 요게 원래는 이제 사내 포탈에서 각각의 이제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뭐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사내 포탈 이제 공통 업무에 대해서도 대화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 이제 IT 부서에서 그러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임직원들이 항상 사용하는 기능들도 좀 에이전트를 활용함에 있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제받고 이런 시스템도 진짜 중요할 것 같은 게 저도 가끔 휴가계나 이런 거 내다 보면 제 위에 계신 분들이 바쁘셔갖고 안 보세요. 이제 신청하는 것도 많이 눌러야 되지만 또 보시는 분들도 그런 알람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좀 오면은 빨리 해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복무 포털이 되어 있으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한 뭐 HR 결제가 밀려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대화 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휴가를 내야 하는데 그 휴가에도 저희는 이제 복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일반 연차를 사용하는 건 일상적인 거라 괜찮지만 뭐 청원휴가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내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대화 기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더 있으신 건 아니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쉐어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쉐어 포인트 그다음에 그 뭐 저는 이제 M365면은 원드라이브도 쓰고 이제 데이터가 좀 모여야 이렇게 AI 에이전트가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KT 같은 엄청 큰 회사에서는 보안을 엄청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문서를 일단 온라인에 올린다, 이런 클라우드화 한다, 이런 걸 좀 꺼려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고 AI 에이전트 전 단계의 준비들을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임직원분들의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방식을 도입을 할 때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보다도 뭔가 그런 심리적인 저항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는 개인의 것, 뭔가 개인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올려서 공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를 쓰면 뭐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저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기능 위주의 설명보다는 이런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는 협업을 이렇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라는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는 개인 자산이 아닌 회사 전체에 공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라는 그런 인식까지 함께 제고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문서 중앙화를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이거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보안에 더 좋지 않냐, 그리고 또 귀찮은데 이걸 굳이 해야 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귀찮음을 아예 없애드리고자 그런 실질적이고 좀 물리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 지원실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원실을 운영을 하면서 PC를 세팅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원드라이브 백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 실제로 그 구성원분들이 뭔가 좀 자신감을 갖게 되시고 생각보다 별게 없네 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사 정책을 기반으로 뭔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게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이제 필수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원드라이브 머스트 정책을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컬 기반의 보안 체계인 DRM을 그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는 AIP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그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만 해도 그 자동으로 AIP로 전환이 되게끔 바뀌게 되어서 실제로 그 직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보안은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문서 등급을 1, 2, 3등급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뭔가 그 문서의 유형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 뭔가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참조 자료로 활용을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등급을 조절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저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접근 방식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 보니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문서 중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매겨야 되는 게 확실히 이게 AI 에이전트가 아무 정보나 갖고 왔다가는 우리 누군가의 동료의 뭐 스톡 옵션이라던가 월급이라던가 이런 것도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걸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등급화해서 딱 사전에 뭔가 보안에 이거를 딱 정해 놓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현장 지원실 만들어서 또 직접 PC 세팅도 해주시고 이런 게 이제 원드라이브화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원드라이브를 써갖고 이제 팀원들이랑 많이 공유를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로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원드라이브에 또 올려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이라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모든 그 로컬 드라이브를 원드라이브랑 저는 거의 동기화해서 쓰거든요. 이렇게 안 하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뭐 갑자기 밖에서 일 처리를 못 한다, 회사 PC에 있다 이러면은 그 원드라이브에 등록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왜 그거를 회사 PC에다 넣었고 이걸 밖에서 일 처리를 못 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바꿔보고 나니까 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사용 방식이 방금 말씀하셨던 딱 그 케이스거든요. 이제 로컬과 원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완벽하게 일치화시켜서 좀 외부에 있어도 아니면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서를 접근하게 하자라는 건데, 이러한 문서 중앙화를 추진할 때 저희가 항상 뭔가 머릿속에 지나갔던 게, 그래, 항상 아는 길이 편하다, 아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빠르다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 구불구불한 아는 길과 옆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실지,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가장 어려운 게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편리하고, 이제는 저희 임직원분들도 많이들 적응하시고 그 편의성을 좀 체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뭐 또 전문가시니까 데이터 관리도 각자 PC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앙화시키는 게 오히려 보안적으로 낫잖아요. 뭔가 기록도 다 남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화된 자료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기업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상에서도 보안이 적용되어 있어서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메일로 자료를 공유를 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 전송을 하거나 아니 파일을 잘못 보냈거나 수신인을 잘못 지정했을 때 이거 보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링크만 삭제를 하면 되니까 좀 이런 잘못 유출되는 경우도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말과 이메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데이터가 중앙화되고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투명해진 거잖아요. 뭔가 옆 부서에서도 그래도 완전 아까 1, 2, 3등급 나눠놓은 거 중에 좀 아래 등급이라 하면은 다른 부서 뭐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게 우리 부서에서 뭔가 일을 추진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서로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되면 부서 간 사일로도 조금 옅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옅어지기 전에는 물론 굉장히 또 극심한 반발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옅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반발이 커서 더 싸웁니까? 현재는 그 옅어진 거에 훨씬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서 중앙화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팀즈라는 협업 도구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문서는 이제 본인 원드라이브에 보관을 하시고 이제 부서 간에 저희 팀원들과 함께 공유할 문서들이 자연스럽게 팀즈로 업로드가 되면서 팀즈 안에서 협업하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주간 보고를 쓰기 위해 각자 작성을 하고 메일로 수합해서 누군가 그런 수합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팀즈에 자료를 올리고 그 안에서 함께 협업하기 때문에 업무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특히나 이런 AI 에이전트 또는 뭐 코파일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자료가 반드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즉 온라인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문서 중앙화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이런 업무에 AI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온라인에 있어야 좀 더 빠르게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좀 스며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이제 원드라이브와 팀즈를 통해서 중앙화되고 그리고 팀즈 안에서 협업해서 문서를 생산을 해나가는데 또 이 생산된 문서가 AI 에이전트의 지식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화, 협업, 그리고 AI 활용까지 하나의 유기적인 무언가 이제 순환 체계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되게 부서 간 사일로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AXCOE 팀이라고 하면은 그 어느 팀들보다도 협업을 많이 하고 또 다른 부서랑 긴밀하게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하셔야 정말로 많은 KT의 많은 분들이 이 AX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편하시겠네요. 이렇게 좀 집중화되고 사일로가 없어지는 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집단이랑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문서도 중앙화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됨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다른 회사 분들한테 이런 거 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다. 뭔가 준비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마음가짐이라던가 아니면 조직 문화라던가 그런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러한 AX 일방식 변화 과정을 이제 그 제3자한테 말씀드릴 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이제 새로운 IT 서비스를 도입하는 IT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그 여정은 사실 조직의 인식을 좀 바꿔나가고 변화를 일으키는 좀 기업 문화의 성격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물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었지만 그 기존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게 굉장히 큰 허들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부서에서 주관을 하기보다는 전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기업 자체의 문화를 바꿔나간다라는 데에 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특히 AI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시민 개발자들도 또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해서 한 번 만들고 끝난다기보다는 좀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좀 개선하고 그리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체계, 즉 관리하는 체계와 모니터링 체계가 함께 병행되어야지만 좀 궁극적인 AX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이나 플랫폼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이전 세션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뭐 코파일럿 챗, 코파일럿 스튜디오, 뭐 AI 애저 파운더리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이걸 워크숍을 통해서 또 교육이나 코칭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까지만 붙이고 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민 개발자가 개발을 하려면 조직과 조직의 문화와 그다음에 뭔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우리가 기존 루틴대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해왔던 게 제일 빠르겠지가 아니라 새로운 뭔가 문화를 정착을 시키고 또 AI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오늘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김민지 책임님 또 최인지 선임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